자, 그럼 이번에는 로그 A의 x, 이와 같은 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 얘기를 해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꼴의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주면 될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이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함수에서 반복되는 수식 로그 A의 x를 치환해주면서 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 상황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풀이법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로그 AX라는 반복되는 식을 t로 치환함에 있어가지고 또 x의 값의 범위에 따른 t의 값의 범위에 주의하자고 주의사항이 따라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우리 앞서서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공부할 때도 치환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 함수식에서 a의 x제곱과 같은 꼴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미 치환을 해준 적이 있고, 여기도 밑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지수함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치역이 양수 전체의 집합이고, 그래서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순간에 치환과 동시에 t의 값으로 0이나 음수는 적절치가 않고, 자, t의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면서 바로 치환과 동시에 범위 제한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로그 a의 x라는 식을 t로 치환함에 있어서는 이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서 자, 뭐 t의 값이 양수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던가 그런 범위 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t의 값의 범위에 주의하자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자, 그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식을 보면서는 진수 조건 때문에 자, 양수 범위 내에서 x의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양수 범위 내에서도 또 따로 범위 제한을 더 두면서 보통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면서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주어질 겁니다. 이 로그 ax 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요. 그러면은 그 x의 값에 대해서 주어진 범위,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x의 값에 대한 범위 제한에 따라 자, 이 식을 t라 두면 t의 값의 범위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t의 값의 범위에 주의를 하자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수식에서 반복되는 꼴이 등장하면요, 우리의 계산 편의를 위해 그 반복되는 수식을 치환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문자로. 그 반복되는 수식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새로운 문자에 대해서 치환 이후에 값의 범위에 주의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따라오고, 자, 치환과 치환 이후 새로운 문자에 대한 값의 범위에 주의하는 거는 마치 연속 동작처럼 붙여서 세트로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얘기해두고 이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 아래쪽에 하나 띄워져 있어요. 이 예를 바로 해결을 해볼게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랬고, 이 주어진 범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식을 보잖아요. 언뜻 보면은 로그 3의 x가 보이네. 근데 여기는 로그 3의 x가 아니라 로그 3의 x제곱이네. 뭐 반복되는 꼴이 안 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함수식을 식변형에 고쳐 적으면요, 이 부분은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공부했던 로그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 중에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자, 그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변형이 가능하고, 식변형 해보니까 어때요?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깨알같이 개념을 좀 보충하고자 여기 뭔가 띄워놨는데,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로그 3의 x제곱과 2로그 3의 x는 무작정 같은 식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서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만 얘기합니다. 두 함수는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진수가 양수일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면요, 이 함수의 정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양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정의역부터가 다르고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며 두 식의 값은 늘 같다고 두 식을 등호로 함부로 연결 지을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 자체를 자, 양수 범위 내로 제한시켜 생각하자라고 전제 조건이 따라 붙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양수 범위 내에 있는 범위 안에 생각하자라고 x의 값의 범위에 대해 뭔가
조건이 붙는다 그러면 자 그때는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고 두 식은 값이 같겠습니다. x의 값이 양수일 때만 보면은 그냥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이 조건으로 주어진 범위 때문에 이 식과 같다라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식 변형 마치고 나니까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되는 수식을 여기서처럼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서 범위에 주의하자고 했으니까 t의 값의 범위 바로 표시해 주자 그러면 원래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근데 그 문제 풀이 중에 또 짜잘하게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져줘야 돼요. 미치 1보다 큰 로그 함수고 이 범위 내에서 x가 최소일 때 이 함수는 최소, x가 최대일 때 이 함수는 최대라는 논리가 성립하니까요. x가 3일 때 자, t의 값은 1. 그게 t의 값이 가장 작을 때예요. 그 다음에 x가 27일 때 t의 값은 3. 자, t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로그 3x를 t라고 치환하자 했으니까 위에 있는 함수식을 주어진 함수식을 이제 t의 함수로 나타냅시다. 그러면 익숙한 2차 함수식이 나오고 이렇게 함수식을 더 편하게 보기 위해 치환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계산해 주면 되는 건데 자, 답을 냅시다.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그 포물선에서 대칭축은 식 보니까 t는 1이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범위 표시를 좀 하자면 t는 1은 이미 표시되어 있고 t는 3은 몇쯤에다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t는 3에서 이 함수 최대값 가지겠어요. 그 최대값이 얼마냐? 자, t에 3 집어넣으면 9-6 플러스 2 5라고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t는 1에서 이 함수 최소값을 가질 텐데 그 최소값은 t에 1 대입한다 그러면 자, 모든 개수의 합으로서 1이라고 답 나오고요.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각각 얼마인지 알아내 봤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언제 가지냐라 물어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답할 거예요? t는 3에서요. t는 1에서요. 이렇게 답할 겁니까? 자, 원래 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그 변수로 쓰이던 문자는 x예요. 근데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t라는 문자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주어졌던 식을 보면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언제 나오냐 물어보면 이 범위 내에서 원래 주어졌던 식에서 사용되는 문자, 사용되던 변수로 답을 해야 되니까 그 최대값이 5예요. 근데 그 최대값이 t는 3일 때 나왔고 t는 3일 때가 언제예요? x가 27일 때요. 거꾸로 우리가 계산해 내려온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t는 이래요. x는 27에서 이 함수 최대값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t는 1일 때. t는 1일 때가 언제예요? x가 3일 때요. 자, 그렇게 또 역으로 풀이 과정 거슬러 올라가서 이 함수가 최소값 언제 가지는지 답을 내주면 됩니다.